이인편 13장은 예의 본질인 사양심은 위정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위정자가 사양심을 가지고 통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비교 분석한 부분이 바로 이인 13장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말 르이 예양 위국호 아유. 자, 이 문장에서 앞의 문장은 조건절입니다. 뭐뭐 한다면 하고 조건절인데, 조건문인데,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예양으로서 능의 국호, 즉 능은 이게 조동사입니다.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나는 can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할 수 있다. can. 그러니까 조동사니까 동사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can we. 그러니까 능의. 능의. 위는 여기서 통치하다. 나라를 통치하다. 무엇으로서? 예양으로서. 그러니까 예양. 예양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논어 집주에서는 이것을 사양심으로 봤는데, 사양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하유는 이게 준말인데, 아무런 문제가 있다. 논어 집주에서 하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준말입니다. 바로 하난지우를 약조해서 하유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다시 보면은 예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요거 항상 논어는 대비되는 기절이죠. 능과 물론 이 캔이라면 캔나 뭐 아니다 할 수 없다 능이 할 수. 이것도 이 예양을 빼고 해서 보면은 불능의국, 즉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예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은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즉 예하 무슨 예 같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두 문장은 반어문이고 앞에 있는 두 문장은 조건문이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무슨 예가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죠. 예양을 예의와 양보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와 양보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예와 양보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무슨 예를 좋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문을 직역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문장에 대해서 주의를 해보면은 예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의와 양보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의 본절인 사양심, 예의 가장 기본이 바로 사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양심으로 주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 예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라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예양에서
양이라는 것은 양자, 예, 지, 실. 즉, 사양은 예의 실질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맹자는 이것을, 예양을 또 어떻게 봤느냐. 예양에서 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은 예지단. 그래서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바탕이다. 맹자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자 집주에 의하면 사양식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양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예하는, 예는 무엇에 쓰겠는가. 형식적인 예가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예양 의국호에서 하유에서 예와 양보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와 양보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유는 논어 집주에서도 하나는 지유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예양으로, 사양심으로 국가를 다스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불능, 예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를 좋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그 요지만 설명해 보면은, 공자는 예와 양보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군주가 예와 양보로서, 그러한 덕으로서, 예와 양보의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면 인심은 자연히 따르고 다스리기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양으로 다스릴 줄 모르면서 겉으로만 예를 좋아한들, 그것은 형식적 허례죠. 이것은 허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자는 이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와 양보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면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예와 양보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를 좋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논어 집주에서의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어 집주의 원문은 바로 예양 덕지 저자, 즉 예와 예양이라는 것은 덕을 저자할 때 드러나다 이런 얘기죠. 덕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예와 양보는 군자의 내면적인 덕이 밖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행위이므로 덕이 실질적인 발현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 시는 이것이죠. 이것이 뭐요? 예양으로서 이것도 여기서 빼고 그냥 붙이면은 능치고 이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러니까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즉 상하가 평준화되고 공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자연히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무슨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는가, 이렇게 첫 문장을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능 이시치국 이종호 도호김은, 여기서도 이시를 빼면은 불능치국이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것은 뭡니까? 예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은, 기문, 형식적인 문, 그러니까 겉모양, 거칠에, 그 거칠에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바로 헛된 좋아함이다. 그것은 바로 헛된 좋아함이어서 정치에는 아무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칠의 예양, 이거는 진정한 덕정을 만들지 못함을 경계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주장의 설명을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예양은, 주자는 덕의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덕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예양은 덕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봤고, 한한지유, 하유라고 했죠. 우리 논어에서는 하유라고 봤는데, 주자는 이거를 한한지유로 봤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군자의 근본적인 덕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불능이시, 이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은 예양이 없는 형식적인 정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기초가 없는 그런 정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도호기문, 그 겉모양만 좋아하면은 허례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래서 어치하유제, 다스림에 이러면은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형식적에는 소용없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자는 여기서 정치의 도덕적 근거인 덕치를 강조했습니다. 예양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인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정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군자가 예와 양보를 실천할 때 그것이 백성에게 전해져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의 형식만 좋아하고 덕이 결여된 허례는 정치의 본질을 잃게 합니다. 예양이 덕의 실현이라면 그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곧 도덕 정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편 14장은 세상에는 도가 행해지는 바람직한 세상과 도가 행해지지 않는 그렇지 못한 세상이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도가 행해주는 그런 좋은 세상에서는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군자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상, 그것일 뿐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도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소인배들이 오히려 득세를 하고 부귀를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분위기 속에서 화를 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도 군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본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불안무의, 환소이입, 불안 맡기지 구의하지야. 지적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무의, 자리가 없다. 이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설 수 있는 바를, 그것을 되기를 걱정하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가지, 알려질 만한 일을 하기를 구하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설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기를 걱정하라. 즉, 어떻게 하면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를 걱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설 만한 자기 능력, 소위 자기 능력을 갖추지 못함을 근심하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나를 몰라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일, 그런 행위를 구하라. 내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문장이 간단하니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불은 부정부사, 여기서 환이 수러죠, 동사. 지의 없음, 이것이 목적어가 되겠죠. 지의 없음을 걱정하지 마라. 환소이입, 입할 때 설 자리를, 자기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자격이나 근거, 그 설 수 있는 까닭이나 설 수 있는 근본, 도덕적 실질을 가진 그런 것을, 그런 자리를 만들기를 걱정하라. 그리고 불안 맡기지에서도 맡기지, 요것이 환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요거는 부정부사가 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동사 뒤에 와야 되는데, 지 뒤에 와야 됐는데, 부정부사가 왔을 때는 동사 앞에 목적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의 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지 맡기, 또는 인막지기,
그러니까 지의 목적어가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위하지 이것이 또 그냥 한 덩어리의 목적어가 된 일이에요. 구의 목적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구지 알려질 수 있도록 되기를 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구라는 동사, 위는 동사지만 여기서 명사화된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가지는 현대 중국 문법에서는 이것을 보로 해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 자리가 없음 목적어가 돼가지고 하니 걱정하다. 부정부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걱정해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소이입이죠. 나설 수 있는 바탕이 만드는 것, 그걸 걱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를 걱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자리에 설마는 이런 자기 능력, 소이의 자기 능력을 갖추지 못함, 그거를 걱정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부정부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부정부사로 인해서 동사 앞에 목적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누구를? 나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구의하지. 즉, 알려질 만한 그런 일자리를 구하라. 내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요지는 바로 공자는 외적 명예보다는 내적 수양을 중시했습니다. 즉 근심 대상을 자리가 없음을 근심한다. 그러지 말고 바람직하게 소위 입혀라. 자리에 설 만한 덕과 능력을 갖춰라. 소위 덕과 능력을 갖춰라. 그래서 막기지 이건 전치됐다고 했죠. 옳게 쓰면은 인막지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그래서 몰라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알려질 만한 인품과 실력을 길러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풀이를 하면은 공자는 출세나 인정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내면적 실력과 인격을 세우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